안녕하십니까. 노자 화상공주, 오늘은 5장의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이 천지는 텅 비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앞서서 그 천지가 교환체계가 아니다, 교환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인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타격호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빨간 글씨가 노자의 원문입니다. 천지지간 기후타격호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지의 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천지의 사이라고 할 때 이 지자가 바로 명사와 표지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명사 구가 되는데요. 어디에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지의 사이에 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는 바로 이 천지의 사이, 틈을 가리킵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 천지의 사이, 유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요. 이게 수로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해서 비유하는데 보통 씁니다. 뭐뭇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 원래의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원숭이를 그린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흉내 잘 내니까 거기에서 마치 뭐뭐 같다,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온 겁니다. 타동사라서요.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타격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글자가 하나의 낱말입니다. 타격은 우리가 대장간에서 예전에 쓰던 풀무라고 하는 이 공기를 불어넣는, 왜냐하면은 그냥 자연의 불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좋은 연료를 써도 그렇게 그 온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풀무입니다. 풀무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예전에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죽 푸대인데 이 가죽 푸대를 그 위아래로다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손잡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서 좀 더 온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 그 풀무 푸대 안은요 비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죠. 그래서 천지사이라고 하는 것은 타격, 즉 풀무와 같은 것이냐라고 해서 이 지금 감탄을 표시하는 문말 조사를 써놨습니다. 자, 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상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지간 공허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사이는 공허하다. 여기 천지지간이라는 노자의 말이 먼저 나오죠. 그죠? 천지의 사이는 공허하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공허하다는 건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었다고 하는데 여기 빈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거기 무엇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화기유행이라는 말 나옵니다. 화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화기애애하다 이런 표현 씁니다만은 이 화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지의 사이는 비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따뜻한 기운이 유행한다. 유행이라고 하는 건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유행이 우리가 흔히 트렌드 뭐 이런 등등의 명사로 씁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동사이고요.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기 공허한 것 안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즉 인간이 감각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조화로운 기운, 즉 따뜻한 기운이 돌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기운 같은 건 그렇게 안 되는데 따뜻한 기운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접속사죠. 그러므로라고 해서 앞에 이유가 뒤에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만물자생이라고 했어요. 만물이 스스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스스로 자자인데요.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생이라고 하는 수로, 즉 동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자, 이 부사가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어가 돼서 스스로 생겨난다. 지금은 자생이라고 하는 말을 뭐 자생식물이라든지 등등 이런 말에서도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문장 형태입니다. 자, 만물이 스스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그러니까 스스로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천지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천지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요것은 자연이 그런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것 앞에서 자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계, 어차피 하상공뿐만 아니고 고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회라고 부르는 것을 엄밀하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이 두 개의 한계가 있다.
두 개의 뭐 임계점도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고 서로 나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뒤에는 인간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능, 재, 정욕, 절, 자미, 청, 오장, 즉이라고 했습니다. 이 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뭐뭐 하면이라고 해서 이 제가 스페셜에서 이 즉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인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능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능이라고 하는 말이 조동사로 사용됩니다만은 고대 중국어에서는 아직 조동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할 때 능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동사구로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절이라든지 청이라고 하는 이 말도 다 지금 수로로 사용되는데 이 수로는요 요렇게 됩니다. 즉 능이라고 하는 것이 수로고 그 뒤에 목적어 절이 있는데 이 목적어 절에 전부 수로가 재, 절, 청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능은 뭐냐? 동사일 때 능은요 이것은 뭐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사람이 잘한다면 이래 됩니다. 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고처럼 접속사로 사용된 말입니다. 자, 무엇을 사람이 잘하냐? 재정욕이라고 했는데 요게 또 제가 제거하다라는 뜻의 없애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뒤에 역시 목적어 나오는데 목적어 절에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지금 문장이 있습니다. 정욕을 한다는 거 하나 하고 이게 1번입니다. 2번이 뭐냐면은 절이라고 했는데 이 마디절이라고 보통 합니다만 마디라고 하는 뜻일 때는 명사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동사로 사용됐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재미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재미에 원래 말이 바로 이 잠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씹을수록 맛이 난다라고 할 때 음미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맛을 잠이라고 부릅니다. 자, 잠이 좋은 맛이죠. 맛이 없으면 우리가 꿀꺽 삼키고요. 그리고 뱉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맛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씻게 되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건 동사일 때는 이거는 조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절이라고 하는 말에도 절이 들어가 있죠. 이때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것, 맛난 것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청오장인데 청이라고 하는 건 원래 형용사예요. 맑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동사라든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로 쓸 수 있는 이 명사가 오게 되면은 타동사화 됩니다. 그래서 맑게 하다, 맑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장을 맑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청오장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정욕이라고 하는 거 감정과 욕망입니다. 감정과 욕망을 없애고 맛난 것을 조절하고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하고 그 다음 오장은 뭐 알다시피 뭐 심장, 간장, 뭐 폐장 뭐 이런 것들이 오장입니다. 5가지 신체 기관이죠. 자, 이 오장을 맑게 하는 것을 사람이 잘한다면, 인간이 잘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거지야라고 했습니다. 야라고 하는 건 여기 마침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신명거지라고 했는데 신명이라고 하는 것 요것 좀 어렵죠. 신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명 난다 할 때 신명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중국인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놈 그거를 가리킬 때 특히 인간이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신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실체가 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명 거지라고 했는데 거는 있다 어디에 자리 잡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이 요게 지시대명사인데 그것이라고 했는데 어디냐 하면요 바로 요겁니다. 5장에 자리를 잡는다. 신명이 5장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5장에 자리를 잡는데 이거를 자리를 잡고 나면은 각각 5장에 있기 때문에 5장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상공의 생각입니다. 5장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감정과 욕망을 없애고 이건 아예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맛을 조절하고 그 다음 5장을 맑게 해야만 살 수 있다. 거기에 살 수 있다. 즉 5장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좀 보건 또는 우리 뭐 헬스케어 이런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 화상공 같은 경우에 도교의 한 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오장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도교의 수련법, 신체 수련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그리 틀린 건 아닙니다. 이미 하상공 이전에도 이런 생각들은 있었습니다. 뭐 관자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황로도간이 황로학판이 부르는 그런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나라 때까지 유행했던 그 사고 방식에도 충분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두 개로 천지지간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천지지간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 관련은 없는 그런 수행법, 수련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기유 타격호라고 했는데, 타격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풀무입니다. 타격중이라고 했는데, 풀무 가운데는 공어하다라고 했습니다. 천지지간 공어라고 했는데, 천지지간이 타격이라고 하는 거, 즉 풀무하고 같은 거라는 게 노자에 이미 나오기 때문에 하상공은 별다른 그 생각 없이 여기 천지지간 공어, 타격중 공어라고 했어요. 우리 중간이란 말 쓰죠. 여기 중도 있고 여기 간이라고 한 말도 있어요. 합쳐가지고 중간이라고 합니다. 자, 타격 가운데는 텅 비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바로 앞에 나왔던 고만물 자생하고 짝을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인능, 이렇게 천지지간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인능 유성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능이라고 하는 것이 잘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람은 뭘 잘하느냐? 유성기, 성기가 생기는 것을 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기가 중요하겠네요. 이 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리하고 기운이란 말이 합쳐졌는데, 소리 기운, 즉 소리란 말입니다. 말이 되겠죠. 인간이 하는 말 또는 노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저 하상공이 얘기하는데, 여기 소리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것은 이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가 귀 막고 있으면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어의 성질을 아주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소리가 생기는 것을 잘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이런 결과로, 그래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사람 생김새 뭐 이런 것 등등보다 중요한 거는 그 정신을 보여주는 게 이 목소리죠.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여기 하상공 주 이전에 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허이불굴 동의유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라는 접속사는요, 앞에도 문장이 돼야 되고요, 뒤에도 문장이 돼야 됩니다. 중국어의 접속사는 낱말과 낱말을 잇는 접속사가 있고요,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사입니다. 그래, 앞에도 문장, 뒤에도 문장이고 여기 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글자 허라는 말과 동이라는 말 보이시죠? 요것도 한 글자지만 문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장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 조건이 뭐냐 하면은 문장은 수어가 있으면은 문장이 됩니다. 자, 요것이 핵심이고요. 허, 동, 이거는 달리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수어입니다.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문장 성분, 그래서 수어가 되죠. 노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허하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순접, 역접을 얘기하는데 순접과 역접에 다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앞에 뒤에 말을 연결해서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다음에 보면 불굴이라고 했습니다. 불굴의 의지 뭐 이런 말들 쓰는데 그 불굴에 해당합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리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불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죠. 그래서 불굴은 구부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찌부러든단 말이에요. 허하지만 찌부러들지 않는다. 우리 뭐가 없으면은 그게 찌부러든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꽉 차 있으면 팽팽하죠. 이렇게 부푸름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면요, 동의 유출이라고 했어요. 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지금 부사어로 사용됐고요, 점점 더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도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이 과정에 따라서 정도가 약하거나
강해지는 이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다라고 하는 말인 걸 알죠. 그래서 유출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허하지만 찌부러지지 않고 동하지만 더욱 나간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기유 타격호라고 해서 풀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천지의 사이라는 건 풀무 같다라고 했는데 풀무라고 하는 놈 생각을 해보면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죠? 텅 비어 있지만은 얘들은 찌부러들지 않아요. 찌부러들지 않고 사람이 뭘 눌렀을 때만 이제 앞쪽으로 공기가 나가고 찌부러들었다가 다시 위로 당기면은 그럼 거기가 다시 차오르죠. 공기가 차오릅니다. 자, 그 운동을 지금 여기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풀무가 텅 비었지만은 찌부러들지 않고 저절로 찌부러들지 않고 그게 움직이면은 더욱더 공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뜻이고요. 요게 바로 뭐와 같으냐면은 바로 앞에서 천지지간에 화기가 있다라고 하는, 즉 따사로운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화기유행이란 말이 나왔죠. 따사로운 기운이 돌아다닌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화기의 운동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언이라고 하는 말 나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라고 하는 말은 뒤에 보통은 명사가 와가지고 앞에 있는 놈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리킬 때 직접 이게 같다라는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 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말, 즉 이 말 노자의 원문을 화상공 나름대로 풀어서 이야기할 때 언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뒤에 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화상공이 노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공허 무유 굴갈시 동요지 익출성기야라고 했습니다. 공허에는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무라고 하는 것도 동사입니다. 고대 중국의 동사고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굴갈시가 있는 것이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냥 없다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허에는 굴갈하는 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굴갈이라고 하는 건 찌부러들고 굴이라는 건 찌부러드는 것이고요. 갈은 다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고갈되다 이런 말 쓰죠. 그때 갈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찌부러들어서 고갈될 때가 없다. 완전히 없어지고 즉 정지하는, 멈추는 때가 없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운동하죠. 그래서 정지는 없고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공허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정지 아니다. 착각하는데 정지라고 하지만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동요지라고 했습니다. 동요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다, 흔들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지라고 하는 건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동요시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동요하다 라고 할 때 동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고 흔든다, 즉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여기 허이 불굴은 공허 무유 굴갈시 요거를 지금 하상공이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동의 유출은 그 뒤에 나오는 건데 동요지 그것을 흔들면은 익출 성기라고 했습니다. 야는 마침표 찍는 거니까 이 문장부와 같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익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익이라든지 보태다 여러 가지 품사로서 사용됩니다. 근데 제가 유라고 하는 것은 부사라고 했죠. 더욱이란 뜻. 익도 부사로 사용합니다. 그때는 여기 유와 마찬가지. 더욱이라고 하는 정도를 강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출은 앞에 나온 출하고는 출과 같은 글자지만 요거는 좀 달라요. 이 앞에 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없는 그 자동사로 쓴 건데요. 이 출이라고 하는 건 뒤에 성기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하상공주의 출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기를 내보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기를 더욱 내보낸다, 즉 소리를 더 내보낸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상공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앞에 나왔던 이 오장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지 사이는 공허하지만은 화기라고 하는 걸로 차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천지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무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얘기 했어요. 그런데 풀무니까 거기에서는 뭔가 바람이 드나들 텐데 그게 사람 같으면은 숨도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숨 쉬는 것과 함께 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도 될 겁니다. 요것을 화상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징표는 무엇보다도 그 성기, 즉 숨이 될 것이다. 그게 숨소리도 될 수 있고 목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되면 이제 좀 더 뚜렷한 징표가 되겠죠. 하지만 숨소리 안 내더라도 숨을 쉬는 그것이 이제 일단 성기의 의미고 그 숨이 들락날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징표, 운동의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 숨이 있는 것이고 식물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과학자들이 숨 쉰다는 거 밝혔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먹고 저 산소를 내보내고 하는 그런 숨이 있다고 하는 거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양에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뭐 마인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그 고대 히랍 철학에서 푸시케라고 하는 거, 뭐 플라톤도 얘기를 하고 호메로스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풀시케가 원래 숨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서 이제 푸시케에서 뭐 푸시케는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말이 어근이 돼가지고 나오는 말이죠. 사이콜로지 우리 심리학이라고 옮깁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숨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고대 히랍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는데 여기 지금 화상공한테 나오는 이야기도 그와 멀지 않은 생각일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